조용한 듯 강한 우리 시장입니다. 7월 마지막 거래일이 내일인데요. 이틀 앞두고 연고점을 다시 경신하면서 4년 내 고점 경신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과연 좋게만 봐도 되는 것인지 분명히 그 밑에는 경계감이 있거든요. 그 안에 최고의 전략으로 연결시켜서 저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최성환 부장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연고점이고 분위기 너무 좋고 삼성그룹도 날아가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매수를 좀 줄입니다. 좀 아쉬운데 다시 키울 수 있는 건지, 뭐 관세 보고 다시 들어오겠다 뭐 이런 건가요? 이번 주에 관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협상이 지금 남아 있는 거고 미국에서 원하는 그런 또 조건들이 또 있고, 지금 이재용 회장이 미국으로 출장을 또 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의 그러한 대규모 수주 이후에 미국에 대한 투자를 또 늘릴 수 있는 부분들도 또 발생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세세한 거 외에도 이번 주에 또 미국이 FOMC가 있잖아요. 금리를 결정할 건데 현재 4.50%인 미국 금리를 이번에는 거의 97%는 동결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금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볼 텐데 시장 분위기에서 달라지고 있는 조짐에 시장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 핵심은 역시 관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재용 회장의 선물에 기대를 하는 것인지 2차 전지 안에서도 유독 삼성 SDI가 급등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SDI가 못 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최근 2차 전지 보면 저점에서 꽤 바닥을 딛고 찬찬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달라지고 있는 이 분위기의 배경의 핵심은 뭘까요? 첫 번째는 중국 정부가 공급 과잉에 대해서 이제는 자제하기 시작해서 이에 따라서 어떤 과도한 경쟁을 조금은 자제하고 있다는 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북미 시장에서 ESS,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아무래도 중국 업체들이 그동안에 공급해오던 부분들을 한국 업체들이 대체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 ESS에 대한 북미 지역에 대한 기대감, 또 세 번째로는 유럽의 전기차에 대한 그런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20% 정도 증가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또 하반기 되면 영국하고 독일 이런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과 또 그리고 세액 공제, 이 두 가지로 또 정부 정책 지원이 나간다라는 점이 결국엔 세 가지 포인트가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한 2년여간 억눌려 왔던 부분에 있어서 좀 숨을 돌려주게 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2차 전지는 바이오와 함께 하반기에 미운 오리 새끼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이제 좀 변화의 흐름을 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월별 이제 국가 판매가 될 텐데 유럽 쪽의 성장세 전환으로 하반기에 확실한 캐즘 극복이 나올지 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핵심 잭팟, 삼성과 테슬라의 수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에 활용되는지는 추측이 많이 나와요. 휴머노이드 로봇부터 뭐 로봇택시, 도조 이야기 많습니다. 이 수주에서 가장 놓치면 안 될 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부장님? 참 일론 머스크가 아주 좋은 딜을 준 것 같습니다. 삼성 힘들었었는데 그동안에 상당히 큰 규모의 한화로 하면 거의 22조 8천억 정도 되는 규모의, 근데 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는 최소라고 표현했고 뒤에 더 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그동안에 TSMC라든지 글로벌 경쟁에서 국내에서는 또 SK 하이닉스에도 좀 밀렸었고요. 뭐 최근에 나온 얘기 들어보면 대학생들이 취업 선호도 1위가 SK 하이닉스로 되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번을 통해서 상당히 변화의 그런 또 흐름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워싱턴행 가서 또 반도체에 대한 그런 협상이 잘 이루어지기를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72,000원 회복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 혹은 이번 주에 확인될 이재용 회장의 그 외교 세일즈 결과물을 한 번 더 보자 말씀하시네요. 삼성으로 대동단결인가요? 지금 삼성중공업의 주가도 궁금합니다. 신고가의 부근에서 살짝 5일선을 지키면서 쉬어가고 있어요. 이번 주에 조선주 실적 발표 쭉 가잖아요. 중공업은 이미 내놨습니다. 신고가 다시 뚫어낼 수 있는 자리예요? 네, 삼성중공업 최근에 목표 주가 하나증권에서 26,000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최근에 마가에서 마스가라고 또 바뀌었잖아요. 예. 미국을 이제 그런 조선에서 다시 한번 그레이드 어게인 이렇게 나온 건데 예. 이 마스가에 대한 수십조 원대 이런 조선에 대한 협력 프로젝트를 좀 제안했거든요. 결국엔 이번 이제 8월 1일 날 관세 협상이 이런 반도체라든지 조선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조금은 더 우위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제안하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다면 역시 그런 부분도 조선주나 반도체한테는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삼성전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목표 주가 88,000원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 계속적으로 지금 올해는 하반기는 삼성그룹 쪽에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주 눈여겨볼게요.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 기회로 가보겠습니다. 최 부장님 오늘 오전까지도 막판 고민을 계속 하셨다고. 어느 쪽 섹터 지금 째려봐야 하는 것인지 지금 7월 말 8월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성적표 받고 분위기가 또 한번 바뀌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오늘 방송 전에 이 방위산업 쪽에 좀 세미나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방위산업에 대해서 시장의 여의도의 시장의 뷰가 어떤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올해 지금 거의 연중 최고가를 지금 대부분 그쵸.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무엇보다도 유례 없는 그러니까 이런 군비 무장 시대가 좀 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나토 그러니까 유럽국 또 캐나다 이쪽은 보게 되면 국방비와 무기 획득 비용이 2024년에서 2035년까지 각각 7.1%, 12.4% 성장한다고 보고 있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중동 교체 수요도 687억 불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군비 경쟁이 결국에는 이런 방위 산업 쪽에 계속적으로 지금 훈풍을 주고 있다. 단지 주가는 지금 많이 올라왔고 말씀드린 것처럼 연중 최고가라는 점에서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강하게 좀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보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방위산업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주주들, 뭐 현대로템이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든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 같은 경우는 아주 뭐 여기서 계속 버티면 되는 거죠.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신규로 지집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최고가라는 점에서는 다소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유가 뭐냐면 이게 수주 산업이라는 점에서 수주와 함께 매출로 연결되는 부분이 확인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분명히 성장하고 있고 수주가 앞으로 나올 거라는 기대감은 높지만 역시 매출로 이어지기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지만 역시 신규로 접근하실 때는 약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뭐 저희가 증권사 교보증권에서 목표 주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10만 원 그리고 뭐 현대로템 29만 원, LG, LIG, 넥스원, 항공우주 이렇게 좀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목표 주가들도 결국에는 향후에 수주가 축으로 이어지고 수가로 이어지고 또 성장 모멘텀,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일어난다면 현재 더 업사이드는 생길 수 있겠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장으로 치면 많은 분들이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보시지 않아요?
근데 지금 딱 황제주의 눈앞에서 한 2,000원 남겨두고 오늘 한 3% 빠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주산업이라 매출로 직결되는지 여부를 좀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성적표에서 이를 확인하고 다음 성적표까지 쉬어가게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어떤 포인트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모멘텀으로 접근하기엔 좀 약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게 맞나요? 지금 현재는 결국에는 뭐 주가라는 건 펀더멘탈이고 그리고 결국엔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고 성장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분명히 방위산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한 경쟁에 들어간 것 같거든요. 전 세계가. 네.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고성장 산업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거는 결국에는 수주 산업이라는 부분은 수주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게 가장 매출로 이어지는 부분들 같은 말씀이지만 그거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방위산업은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부장님 이 안에 최애가 있어요? 제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무래도 최애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좋게 보는 기업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 롯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사실 이 기업들이 네 개를 다 어떤 우리가 박스권에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가지고서 매매를 하셔도 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우리가 가지고 매매하기보다는 이 중에서 어떤 수주산업이 수주가 하나 또 예를 들면 현대 로템이 터질 수도 있고 LIG 넥스원이 또 수주가 터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네 개를 같이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나오는 이 뉴스 해석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의 무기 도입을 다소 중동 국가들이 미루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해 방산 수출 200억 달러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나오면서 뉴스가 좀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장기 성장성에 문제가 없더라도 단기적으로 좀 센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 아닐까요, 부장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뉴스들이 결국엔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네. 계속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수주를 했다는 얘기도 나올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지연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 게 아무래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겠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산업 자체가 커지고 파이가 커지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약간은 좀 쉬는 과정이라고 보시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 이야기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최성환 부장과 함께했고요. 저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연구점 나오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